미국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을 연기하고 미 장기 국채 금리가 반등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감소된 점과 중국과 독일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가미되자 뉴욕 증시가 3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19일 독일의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500억 유로를 추가 지출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독일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균형 예산 원칙을 포기하고 재정 확정에 나선 게 시장의 기대를 부추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달러화는 너무 강하며 연준은 짧은 기간 내에 금리를 최소한 100bp 즉 1bp의 0.01%인데 1%포인트를 내려야 한다라고 약간의 양적 완화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해야 미국 경제는 훨씬 더 나아지고 세계 경제는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8월에 들어서만 두 번째 수출 추가 승인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다른 두 개 품목에 대한 수출은 승인되지 않고 있어서 일본 정부의 규제 완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글로벌 시황이 국내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1.05%, 코스닥은 2.08%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 수급의 합이 1200억 원 수준의 순매수가 유입되어서 거래량은 다소 아쉽지만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승을 이끈 섹터로는 시스템 반도체의 강한 반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 탈 일본 1순위 소식에 상승 강도가 강했는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탈 일본화 최우선순위를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설정하고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약 220개의 일본산 소재 및 화학약품 등을 국산, 미국, 유럽 등의 소재로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교체 1순위로 진행 중인 대상은 일본 기업이 일본 현지에서 직접 반입해 납품하는 소재 및 화학약품 등이며 2순위는 한국 기업이 일본에 수입해 납품하거나 원료를 가공해 납품하는 소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AD칩스는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시그네틱스, 알파홀딩스 등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비메모리라는 것은 데이터 저장 기능을 맡은 D램과 달리 연산, 논리 등의 정보 처리에 쓰이는 반도체를 말하고 컴퓨터 중앙 처리 자치 CPU가 대표적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에서 133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화제였었는데 SK하이닉스까지 포함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메모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빈곤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 증진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시장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회로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업체, 즉 도면만 제작하는 업체는 공장이 따로 없고 이러한 팹리스 업체들은 외주 생산을 맡기게 됩니다. 그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 파운드리, 즉 반도체 제조 위탁인데 대만의 TSMC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국내에서는 동부하이텍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퀄컴과 같은 팹리스 업체들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독주를 막을 삼성을 기다리는데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해당 섹터에서 가장 실적이 강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속해서 포착하고 트레이딩을 해왔는데 최근 네페스 기업을 빨간색 50일 이동평균선 이하 가격대, 즉 3만원 이하 가격대로 매집 의견을 드리고 금일 21.56%의 급상승분을 고스란히 수익권으로 보유 중에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가장 큰 주가 상승을 기록한 네페스, LB세미콘, 테스나 기업은 패키징, 테스트 등의 비메모리 후공정 대표 3사로 손꼽히며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20에서 30% 이상을 기록하고 2020년까지 EPS 상승은 물론 ROE 상승이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가속도가 아직 그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공약한 네페스 기업은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로서 지난 1990년에 설립되어 범핑 및 패키징을 하는 반도체 후공정 사업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전자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경우 팹리스와 종합 반도체 업체 고객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범핑과 웨이퍼 레벨 패키지와 같은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재료 사업은 현상액, 그리고 에천트 등이 주요 제품군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그리고 패널 레벨 패키지 등 초소형, 초박형, 다기능 구현이 가능한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자동차, 스마트폰 등 첨단 IT 기기에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분야까지 전문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충북도청에서 네페스와 2,8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청주시 옥산면의 9,900제곱미터 부지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어서 미래 성장 동력원도 갖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반도체 76.5%, 그리고 전자재료 20.8%, 디스플레이 1.3%, 기타 1.3% 등입니다. 올해 매출 성장을 본격화시킬 부분은 전방산업 호조세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화두는 경박 단소입니다. 스마트폰 성능이 높아지면서 내부에 들어가는 반도체 양은 늘어나는 데 비해 스마트폰 크기는 점차 작아지고 있어서죠. 공정 미세화 등 전 공정에서 반도체 크기를 줄이는 데 한계에 부딪힌 반도체 업계는 후공정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공정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보호하는 물질을 씌우고 입출력 단자를 연결하는 패키징 과정에서 제품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반도체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네페스의 시장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팬아웃 기술로 기회를 잡는 네페스의 모습입니다. 국내 반도체 패키징 업체 네페스는 글로벌 최대 전장용 반도체 회사 엔사의 고주파 레이더 센서를 패키징하고 있습니다. 네페스가 패키징한 제품은 최종적으로 벤츠, BMW 등 독일 자동차 회사에 납품될 예정이고요. 레이더 센서는 운전자 대신 앞에 지나가는 사물을 인식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하는 등 자율주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네페스가 글로벌 전장 부품을 도맡아 패키징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팬아웃 WLP 그리고 팬아웃 PLP 기술 덕분입니다. WLP는 웨이퍼를 자르지 않고 범핑과 재배선 공정으로 한 번에 다수의 칩을 패키징하는 기술로서 와이어나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초소형 고성능 IC 패키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팬아웃 기술은 입출력 단자 배선만 옆으로 빼 입출력 단자 수를 늘리는 기술입니다. 제품 전체 크기를 늘리지 않고도 입출력 단자를 촘촘히 배치할 수 있어 고성능 칩의 크기와 두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패키징 기술과 비교하면 두께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팬아웃 WLP는 칩의 바깥으로 재배선 및 펌핑을 확장하여 다수의 I/O를 지닌 칩을 패키징하는 기술로서 빠른 신호 전달 속도와 높은 RF 퍼포먼스 고성능 IC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차량용 중장거리 레이더 센서양 본격적인 양산화로 인해서 매출 상승으로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섹터입니다. 애플도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팬아웃 기술 덕분에 아이폰 두께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패키징 업체의 90%는 팬아웃 방식이 아니라 전통적인 패키징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팬아웃 방식의 기술적 장벽이 높아서인데요. 그러던 중 네페스의 기회가 왔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차 개발에 주력하면서 77GHz급 고주파 레이더 센서가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50m 멀리 떨어진 물체도 식별할 수 있는 77GHz 고주파 레이더 센서를 패키징하려면 팬아웃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멀리 있는 물체에 대한 윤곽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신호량도 많아져서 더 많은 신호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팬아웃 방식은 더 많은 입출력 단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이 좋고 입출력 단자와 반도체를 연결하는 구리선 거리가 짧아서 동작 속도도 빠르게 됩니다. 네페스가 고객사의 고주파 레이더 센서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패키징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페스 관계자는 고사양 레이더 센서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네페스가 내년도에 요구받는 패키징 물량은 올해와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났다면서 내년도 레이더 센서 패키징 시장과 글로벌 점유율 1위로 도약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키징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봤다면 성장가치 두 번째인 자회사 네페스 테스트에 대한 기업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동사의 테스트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하였는데 그동안 기존 PMIC 파워 매니지먼트 인터그레이트 서킷의 테스트 사업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현재 캐파 증설에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매출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 비메모리 테스트 전문 회사의 고수익성을 고려할 때 네페스 테스트의 고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국내 최대 고객사인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으로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의 구축이 본격화되는 환경 하에서 턴키 제품 확대로 수익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네페스 테스트의 단계적인 캐파 증설로 인한 매출 상승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페스는 2017년부터 2018, 2019년까지 대략적인 각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비교해보면 17년도에는 5%, 18년도에는 17%, 19년에는 21%를 기록하면서 성장성의 가속력이 붙었고 이에 따른 주가 상승 강도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성장성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향후 EPS, 주당 순이익과 ROE로 보는
넷패스 성장 가능성을 이미 2018년에 17%의 ROE가 2019년에는 최근까지 19.5%가 전망이 되었었고요. 최근에는 컨센서스가 우상향하여 21.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컨센서스도 변경이 되었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을 살펴보면 22.5%라고 전망이 되었던 부분이 23.65%로 컨센서스가 우상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9년과 20년 대비해서 15.6%에서 16.8%로 우상향하였고 16.9%에서 18.35%로 이익률 개선치도 같이 변동이 되면서 최근 컨센서스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지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변화에 따른 수혜를 현재 국면에서도 강력하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최근 증시 상승 국면에서 금일과 같은 급등에 대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지속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